오늘 뉴스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회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열흘 만에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한 지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명백하게 법률적으로는 실패한 교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입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 씨 거시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현재 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지금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1심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법원 입구 앞에는 지금 저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지만 저 정문 밖에 도로 쪽에서는 지금 수천 명이 335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15일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비슷하게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시끄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해서 지난번 못지않게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화면 지금 저희가 법원 밖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의 통제 아래 찬반 집회를 하는 진보 보수 시민단체 지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행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잠시 후 1심 선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오늘 7천여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불미스러운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경찰들도 통제하에 지금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 이 시각 현재 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사법 리스크 2차 고비를 맞이하게 된 건데 이 내용을 얘기하자면요. 2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의 왼쪽 부분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당시 PD가 이 대표와 공모 끝에 검사인 척하면서 김병양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했던 바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사칭 혐의로 2004년에 벌금 150만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22년 전의 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서 이 표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그때 당시에 사칭 사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 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에 검찰이 이 대표가 마치 자신은 그 사칭 사건과는 무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면서 기소했고 이게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해당 재판에서요. 김병양 전 시장의 비서 김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선거법 1심 재판에 나와서 김 전 사장과 KBS 간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한 증언이었고 결국에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요. 당시에 위증을 했다고 나중에 다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지납니다. 4년이 지나서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비서인 김모 씨의 핸드폰에서 이재명 대표와 과거에 통화했던 녹취록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해주면 좋다라면서 이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발언이 문제가 돼서 오늘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 바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김병양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의 휴대폰에서 나왔다는 이 통화 녹취록이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위증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죠.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측은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라고 했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일성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 사람은 위증을 했고 한 사람은 위증 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 위증 교사죄가 성립이 되려면 바로 지시한 사람이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점이 이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연 재판부가 통화 속의 내용을 위증을 시킨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진짜로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을 할지 지금 그게 결정적인 이 핵심이죠. 이재명 대표와 그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 간의 녹음 파일은요. 통화 녹음 파일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2002년 5월 10일 이른바 검사 사칭 그 취재가 있었을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당시에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사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 방향대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유도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녹음 파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증언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과거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도 증언을 요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하는 것은 김 씨 본인이 이미 법정에서 인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 위증 조사를 할 당시에 기억이 없다, 증인이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2시부터 시작되는 선고에서 위증 교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19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병양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는요. 당시에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재판부가 밝히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의 부담이 오늘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녹취록을 어떻게 재판부가 해석하느냐도 쟁점이지만 이미 같이 위증을 한 사람과 위증을 교사한 사람 가운데 위증한 사람이 자기는 사실은 위증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이제 법률적으로 넘어야 될 산인 부분은 맞는데요. 이 부분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법리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죠. 일반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제가 사기 범죄 피해자입니다. 제가 추행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인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은 자백이란 건 본인의 인식하에
하에서 나는 뭔가 종용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증을 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 본인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검사 사칭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KBS PD에 대해서 이 고소 취소를 해주는 분위기는 알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원했던 건 이재명한테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증언대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심지어는 그런 협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자기가 아는 범위는 이 분위기, 그러니까 KBS PD에 대해서는 조금 선처를 해주고 고소 취소를 해주는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오며 가며 또 이 시장을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상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돌아가신 김병량 전 시장의 성정이나 인품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 변호인으로서는 부르지만 못한 증인이었던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검찰 주장대로 이 사람 증언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네. 증언 내용은 무죄 판결에 토시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리 판단을 내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오늘 있을 위중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죠. 결론은 재판부가 내리게 될 겁니다. 이를 우리가 양쪽 입장에서 의견을 지금 들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잠시 후에 있을 법원의 판결이겠죠. 현명한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